뭐 하는데요? 전류와 전류의 자기작용. 아, 전자기 싫어. 오늘 이제 전자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책의 제목이 뭘로 나와 있냐? 에너지띠와 물질띠. 아니야. 전류의 자기작용이라고 나와 있니? 자기장과 전자기유도 이렇게 나와 있니?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전자기유도라기보다는 전자기유도는 다음 시간에 할 것 같고 자기장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에 이제 전자기력이 나오지 전자기유도하고는 조금 다른 반대 개념이야. 조금 다른 느낌이다.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먼저 자기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기장 얘기를 좀 해봅시다. 앞부분에서 전기장 얘기도 잠깐 얘기했지. 전기장은 일렉트릭 필드라 그래서 물리 2에서 나온다 그랬어. 어떻게 된다고? 플러스에서 나가고 마이너스에서 들어온다 그랬지. 그래서 전기력선이 나오죠. 전기력선의 개수가 많으면 자기장이 세다 그랬어. 전기장이 세다 그랬어. 그 똑같이 전기력도 세다 그랬어. 자기장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기장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우리 막대 자석을 예를 들어보자고.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장은 어떻게 된다? N극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나올 때 이렇게 퍼져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S극으로는 어떻게 된다? 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된다. 이런 걸 우리는 지금 선생님이 그린 화살표 모양 이거를 자기력선이라 그래. 이 자기력선은 이거를 갖다 이 위에다가 유리판을 올려놓고 얘를 갖다가 철가루로 촥 뿌리면 철가루가 쫙 퍼지는 게 보일 수 있어요. 이 방향을 알고 싶으려면 알려고 하려면 작은 나침반을 저기다 이렇게 놔두면 나침반의 빨간색의 N극 방향이 향하는 거야. 그 향하는 방향을 여기다가 놔봤어. 나침반을 이렇게 놔봤어. 그랬더만 나침반의 빨간색 바늘 N극 반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더라는 거지. 이렇게 가더라는 거야. 이렇게 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연결한 선을 우리는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력선은 어떻게 돼 있어? 이거 단일 패곡선으로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들어가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 이게 이제 자기력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자기력선이 단위 면적당의 밀도가 커지면 봐라. 선생님이 단위 면적을 한번 그려볼게요. 같은 면적을 한번 그려볼게. 같은 면적을 그려볼게요. 같아 보이니? 자, 여기서는 개수가 많죠? 근데 여기는 개수 3개밖에 안 들어갔지?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개수가 많은 쪽이 뭐가? 자속 밀도가 큰 거야. 우린 이럴 때 자기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를 얘기할 때 우리는 앞으로 이제 B라고 얘기할 거야. B도 벡터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를 쓴다. B는 단위가 뭐가 다? 테슬라라고 얘기해. 테슬라하고 같은 단위가 웨버 퍼 미터의 제곱이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자속 밀도라고 얘기를 한다. 앞으로 그래서 테슬라라고 쓰는 이 자기장이라고 얘기하는 정확한 의미는 물리학적인 의미는 자속 밀도라는 의미야. 단위 면적당에 자기력선의 수가 얼마나 있을 거냐. 자기력선 수가 많으면 자속 밀도가 큰 거고 자기장이 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석 끝부분에 달랑달랑 잘 붙어 있지. 그래서 자석은 끝부분이 자기력이 셀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장이 센 거야. 자기장, 전기장 이런 장이라는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이렇게 전기장은 뭘까요? 일렉트릭 필드라 그래. 필드. 그 다음에 자기장은 magnetic field라 그래. 예, 중력장은 gravitational, gravitation,
를 필드. 필드가 뭐냐? 운동장? 펼쳐진 장? 야, 저 친구 FM이야. 아, 저 친구 FM이야. 들어봤니? 뭐냐 이거? 풋볼 매니저. 아니야. 저 친구 FM이야 이런 말 많이 못 들어봤냐? FM. 원리도 그렇지. 그거 FM이라고 그래. 아주 모범적이고 원리 원칙주의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 저 친구 완전 FM이야. 이 FM이 뭔지 알아? FM이요? 들어봤니? 이거의 줄임말입니다. 필드 매뉴얼이야. 이걸 우리말로 뭐라 그래? 야전 교범이라 그래. 그래서 전장에서 쓰는 교범이 따로 있어. 백과사전처럼. 거기는 심지어 뭐도 있냐면 뱀 잡았을 때 뱀 이렇게 먹는 법까지 나와 있어. 뱀 꺼죽 벗겨갖고 어떻게 먹는지 그런 것까지 나와 있어. 요리책이요? 아니. 군대에서 야전에서 그러니까 전장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행동 지침이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저대로만 하면 우리가 FM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군대 용어야. 아, 저 친구 FM이야 이렇게 필드 매뉴얼대로 하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야. AM은 뭐예요? 매뉴얼? 매뉴얼? 설명서. 매뉴얼은 설명서란 뜻이고 필드 매뉴얼, 야전 교범 이런 뜻이야. 그래서 FM이 이거고 이 필드가 바로 뭐야? 전장이야. 전쟁터. 그러면 이 필드는 뭐야? 전기가 펼쳐져 있는 공간이야. 그 다음에 자기장이 펼쳐져 있는 공간을 자기장, 중력이 펼쳐져 있는 공간을 중력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필드의 의미는 장의 의미다. 장이 그런 의미다. 됐죠? 중력을 얘기하는 데 있잖아요. 그럼 중력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걸 중력장이라고 그래. 그게 아니라 그러면 중력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 Y축이 아니라고 해야 되나? 이게 Z축이라고 하나? 그렇지. Z축, 연직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하지. Z축 제한이 없는 거예요, 중력은? 뭐가 없다고? Z축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제한이 그냥 그렇지. 무한대라고 얘기를 하지. 어쨌든 거리 지수가 들어가니까 무한대로 되면 이제 완전히 힘이 작용하지 않는 때까지 가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공간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를 자기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 공간을. 자석 주변에 자기력선이 펼쳐져 있는 공간. 여기를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하고 저 자기력선은 어떻게 된다? N극에서 나간다. 그 다음에 S극으로 들어온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중학교 과학 선생님들이 이거를 갖다가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여기 N극에서 나왔으니까 S극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한쪽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석 내부에서는 S극에서 N으로 간다 이런 오류를 범하시는 선생님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나와갖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한 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뭐예요? S에서 N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석은요 어떻게 돼 있어? 원자자석 수준이다. N이 자꾸 M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은 자석 물질들은 원자 자체도 자석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선생님이 확대해 볼게요. 확대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작은 원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방향성이 여기 앞에가 N이고 뒤에가 S고 N이고 S고 원자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해돼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N에서 S로 N에서 S로 N에서 S로 N에서 S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N에서 S로 가는 것이지 여기는 자석에 큼지막하게 글씨가 써 있는 거일 뿐인 거야. 근데 이것만 보고 그냥 S에서 N으로 간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야. 무조건 자석은 N극에서 S극으로 자기력선이 방향성을 갖는다. 그리고 자석 내부에서도 여전히 NS다. 원자 수준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된다. 이렇게 해서 자기장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장을 B라고 얘기를 하고 그 외 단위는 테슬라라고 읽는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거 웨버라고 읽어요. 웨버 퍼 미터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 되죠. 이거 뒤에 가면 또 한 번 더 반복을 할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자기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자기장의 근원은 뭘까요? 원인이라고 할까?
원인은 아까 원자자석 수준이니까 원자에 있는 거야. 그래서 원인을 굳이 얘기하자면 뭐예요? 전자 때문에 생기는 거야. 전자의 공전하고 전자의 자전 때문에 생기는 거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야. 전자의 본전이랑 자전이라는 게 자전이라는 게 그 왜 스핀. 스핀이야. 똑같은 거야. 자, 그래갖고 자기장의 원인이 전자의 공전하고 자전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류하고 자기장의 관계가 나오는 거야. 어떻게 나오냐면 전류하고 자기장 관계가 이렇게 생겼다. 전류가 직선으로 흐르면 자기장은 항상 오른나사 법칙이야. 그래서 여기를 회전을 이렇게 직각으로 회전하는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이번에는 전류가 이렇게 원형이 생기잖아. 그럼 이것도 오른나사 법칙이니까 자기장은 이렇게 직선으로 생긴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장은 여기 위가 N극이고 뒤에가 S극이겠지. 여기서 나가니까 들어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N극이고 빙글빙글 도니까 방향이 좀 그렇긴 한데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전류하고 자기장 관계는 항상 오른나사 법칙이야. 오른손 올려보세요. 이거 돌리면 돼. 그래서 이게 전류면 자기장이고 이게 전류면 이게 자기장이 되는 거야. 이게 전류이면. 오늘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 그래서 자기장의 원인은 이제 뭐냐면 전자의 공전하고 자전이라 그랬는데 공전보다는 스핀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화학 시간에 전자의 스핀 양자수 할 때 스핀 얘기했죠. 그게 자성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죠. 한번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제 가운데 핵이 들어있어. 핵이 들어있고 요 바깥에 이제 마치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듯이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 근데 워낙 빨리 돌아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른다고 했죠. 근데 원운동 하는 건 맞아. 일단 원운동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파동의 형태로 원운동을 하는데 보통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전자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우리 태양처럼 서에서 동으로 돈다고 합시다. 이게 공전이잖아. 이 돌고 있는 얘가 자전, 이게 전자거든. 이 전자가 지금 이 핵 주변을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데 이게 공전이야. 그러면 전자가 이동하는 거에 반대로 도는 게 전류의 방향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돈다고. 전류라는 게 실제로 있는 건 맞아요? 있죠. 있다고 보는 거야. 이제 그 얘기를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줘 볼게. 그거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거 먼저 설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 여기를 축으로 잡는다고 해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니? 이쪽으로 N극이 생기고 여기가 S극이죠. 이렇게 되니까. 전류가 나머지 손가락 오른나사 법칙 이렇게 도니까. 그래서 아랫방향이 N극이고 위에 있는 애가 S극이야. 그러니까 NS가 성립이 되죠. 이게 이제 원자 수준에서의 자기장의 원인이라고. 그런데 원자는 왜 선생님이 그어버렸냐면 공전에 의한 거는 원자가 지네 맘대로 중구난방 움직일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상쇄가 돼버려. 원자들은 다양한 방향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자 이제 여기 전자를 선생님이 확대해 볼게. 이 전자를 확대해 보면 전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어느 누구도 전자의 생김새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전자를 왜 동그랗게 그리냐는 거야. 왜 그럴까? 물리학적으로 그래야 되니까. 전자를 하나 갖다 놓고 그 전기력선을 봤더니 전기력선이 구형으로 형성이 되더라는 거야. 아니 선생님, 전기력선이 구형으로 형성된다고? 전기장이 같은 지역. 이 전기장의 움직임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구형으로 보는 거지 누구도 본 사람은 없다는 거야. 제가 그 어디 모래사장에다가 원트랙 그리고 제가 그 위를 긋는다고 해서 제가 구형인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 아니 구형으로 움직였다고 그 물체가 구형인 걸로. 구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니까. 한 점에다가 전자를 갖다 놨더니 그 전자로부터 나온 전기장이 같은 거리에 일정한 전기장이 구형으로 구형으로 형성되는 걸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애가 구형일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지? 그래서 선생님이 예쁘게 구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축을 하나 이렇게 잡아볼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얘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돌더라는 말이죠. 그러면 전자가 도는 거의 반대 방향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전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N극이 형성이 되고 여기가 S극이 형성이 되더라.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나가고 이쪽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죠. 이게 스핀이야. 이걸 우리는 스핀이라고 얘기해요. 전자가 진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에서는 이렇게 도는 걸 플러스 2분의 1, 반대로 도는 걸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는 게 스핀 양자수라고 얘기했지. 근데 이 자기장, 스핀은 자전은 물질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고 이게 자성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전하고 자전 둘 다 원인이긴 한데 공전은 원자 자체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상쇄될 수 있어. 근데 스핀은 좀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얘가 자성의 근본적인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됐죠? 그래서 전류와 자기장 관계는 서로 이거 무슨 나사 법칙? 오른 나사 법칙이다. 이런 관계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아까 재윤이가 질문했으니까 대답을 해줘야죠. 이거는 저번에 저기서도 얘기하지 않았나? 우리 반도체 할 때? 전류하고 너 그걸 빠졌니? 얘기 안 해줬냐 유영아? 반도체 얘기할 때 전자하고 전류에 대한 얘기? 안 해줬니? 자, 잠깐 얘기해 줄게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기적인 현상을 사람들이 옛날에 이제 저기 할 때 가장 먼저 전기를 나올 때 전류부터 나왔다고. 전류는 플러스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극으로 간다. 사람들은 그게 다 전류의 흐름, 전자의 흐름인 줄 알았어. 근데 그 뒤로 톰슨 때문에 전자가 발견이 됐는데 음극선 실험. 그래서 전자가 마이너스극에서 나온다고 밝혀진 거야.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전기의 흐름은 플러스에서 나온다고 알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잖아. 전자는 마이너스에 나오고 전류라는 놈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전류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지? 사람들이 고민을 했던 거야. 근데 실체는 누가 움직인다?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 엘렉트론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전류라는 제도하는 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면 결과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전자다. 여기 봐, 선생님 전자야. 선생님이 거의 빛속도로 움직입니다. 이쪽으로 지금 전자가 뿅 하고 움직였어. 그럼 선생님이 있던 자리에서 뿅 하고 움직이니까 그 자리는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되겠지. 내가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플러스가 절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우리 자동차 바퀴 너무 빨리 돌면 반대로 도는 것처럼 선풍기 돌면서 착시 현상 일어나는 거랑 또 틀린 게 아닌 것이 니네 수증기라고 알아? 수증기요? 수증기 선생님 여기 촬영 여기도 있는데 뭐야? 공기방울 들어있는 구멍에 동그란 거 있어서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거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평형을 맞추는 거. 평형이면 그 동그라미가 그 원 안에 딱 들어가잖아. 그게 수증기야. 그걸 수증기라.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이나 벽돌 쌓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장로 옮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전제품 옮기는 사람들은 그거 갖고 다녀. 그래갖고 이렇게 방바닥에 탁 놓고 아니면 딱 해놓고 이게 안 맞으면 밑에 조절해가지고 평형을 맞추잖아. 그게 수증기예요.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 공기방울이 들어있지. 그 공기방울, 그 수증기를 거꾸로 세웠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기다란 수증기에 거꾸로 세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니?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가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공기방울을 우리 전자라고 한번 예를 들어봐. 그러면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야. 물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봐. 물은 잘 봐. 여기 공기방울이니까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 분자들이 여기를 채우려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가 또 비겠지? 여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야. 그럼 또 여기가 비겠지? 여기를 채워요. 또 비겠지? 채워요. 또 비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의 흐름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 거지. 이게 전류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 전하의 흐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거는 전자고. 그래서 전자하고 전류를 다르게 설명하는 거야. 입장의 차이인 거야. 이런 느낌이야.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전자하고 전류의 차이가 이런 거다.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러니까 전류라고 하는 건 전자가 지나간 빈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전하죠.
그 양전하가 양공이야.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양공이 이동한다고 봐도 되는 거야. 전자가 이동한다고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양공, 전자 둘 다 전하 운반자, charge carrier라 그래. 둘 다 전하 운반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써도 되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됐지? 그런 내용이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장의 원인은 원자의 전자의 공전하고 자전인데, 공전은 원자가 중구난방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쇄된다. 그러나 스피는 그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자전이 좀 더 영향을 많이 줘서 자성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이제 자기장에 대한 얘기는 했고, 자기장과 전류의 관계를 이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뭐냐면 직선도선에서 자기장 관계, 직선도선하고 그 다음에 원형도선에서의 자기장과 전류의 관계, 그 다음에 원형 코일에서의 자기장과 전류의 관계를 해가지고 너네는 합성 자기장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전류와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제목이 좀 길어. 세기도 알아야 되고 방향도 알아야 돼. 그래서 직선도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 자, 여기 보자, 은찬아. 자, 직선도선이 여기 있어. 이렇게. 직선도선에 지금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I0만큼 흘러가죠. 그럼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겠니? 이렇게 생길 거야. 한번 그려볼게. 자기장이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겨.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겨.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겨. 자, 원형으로 이렇게 생겨. 이걸 우리는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 자기장이나 전류를 뭘로 표현했냐면 화살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화살이 칠판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 어떻게 보이냐면 뒤에 꽁무니가 이 X로 보여. 칠판에서 너네한테 튀어나오면 이게 화살촉의 앞에 이렇게 보이겠지. 그래서 앞으로 자기장이나 전류를 표시할 때, 특히 자기장 같은 경우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X라고 표시해. 튀어나오면 점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현실적으로 선생님이 그려볼게. 여기 자기장을 그려봐라 라고 하면 선생님은 이렇게 그릴 거야. 왜 그런지 알겠죠? 여기는 이렇게 되겠지? 들어가서 나오잖아. 들어가면 뒷꽁무니만 보이죠. 나오는 건 촉이 보이잖아. 이렇게 된다고. 그 선생님 크기는요. 도선으로 가까운 애가 세잖아. 세기를 얘기하는 거야. 멀어질수록 약해지지. 그죠? 그잖아요. 선생님은 직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데 선생님이 너무 과학적으로 얘기하니까 다들 내 얘기를, 근데 그건 맞는 얘기 같아요. 선생님은 맞는 얘기야. 선생님이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방구를 좀 많이 껴요. 아니 지금 왜 그거랑 어떤 연관성이? 선생님이 강사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하루에 주말에는 12시간 강의를 해. 그 중간에 밥을 먹긴 하는데 선생님이 더더군다나 요새는 마스크도 끼고 이러다 보니까 호흡이 불규칙적이야. 근데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공복이 되잖아. 공복이 되다 보면 선생님이 이제 호흡을 하다 보면 이게 입으로 호흡을 하면 이게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식도로 들어가, 공기가. 호흡을 급하게 막 하고 막 말을 빨리 하고 막 이러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선생님이 배가 안 고파요. 어느 순간에. 공기를 많이 먹은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으면 뱃속에서 우르르 그러면서 계속 뽕뽕. 그 선생님 딸은 아빠 왜 이렇게 방구를 껴? 내가 그걸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하죠. 이거 아빠 직업병이야. 깜짝 놀래. 아빠 왜? 아빠가 이런 상황이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다 일리가 있대. 근데 맞아요, 실제로. 선생님이 지금 말 많이 하고 막 그러면서 호흡을 막 하다 보니까
공기를 마신다고. 근데 그 공기가 기도로 들어, 이게 니네 기도하고 식도하고 이게 있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살에 들리는 것처럼 호흡을 좀 잘못하면 이게 식도로 들어온다고, 공기가. 그럼 위로 들어가, 공기가. 위에 공기가 차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을 그렇게 하고 밥 안 먹어도 배가 덜 고파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폭풍 밥을 먹지. 배고프니까.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막 먹죠. 먹으면 이제 밀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먹었던 가스가 밖으로 밀어내는 거야. 이런 상황. 근데 이제 우리 막내 있잖아요, 막내. 초롱이. 아빠가 그렇게 보고 싶었나 봐. 그럼 이제 내가 밥 먹고 딱 이제 소파에 앉아 있으면 내 옆에 와요. 옆에 와서 막 부비부비. 내 엉덩이 밑에서 삥! 근데 걔 되게 웃겨요. 그러다 가버려. 삐지는 거야. 지한테 방구 꼈다고. 저기 있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와요. 그 마치 아빠는 왜 이렇게 자꾸 방구를 껴요? 뭐 이런 느낌이야. 4살짜리 포메입니다, 포메. 근데 항상 내 엉덩이 밑에 항상 있어. 그리고 이렇게 쓰던 데가 방구를 뿜기면 하면서 가요. 가서 내가 이제 동물을 학대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냐? 아빠 엉덩이 밑에 가까이 있으면 당연히 냄새가 나지. 거리가 가까우면 세요. 결론이 멀리 있으면 약해요. 이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식으로 과학자들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 어떤 점? P점을 하나 잡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R 떨어져 있어요. 그래놓고 이 P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래. 이거. 그랬을 때 얘가 어떻다? R분의 I더라. 이게 핵심이죠. 이게 직선 도선에서의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면서 자기장의 세기하고 방향이죠. 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비례하고 이렇게 반비례하지. 이건 전류죠. 도선까지의 거리죠. 그래서 전류가 세면 자기장이 센 거고, 거리가 가까우면 센 거지.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물투로 넘어가면 이걸 비례상수를 집어넣어서 이퀄 K로 집어넣고 R분의 I 이렇게. 뭐 이것까지는 니네 몰라도 되는데 K 값은 얼마 나온다? 2 곱하기 11-7승이다. 물리에서 물투에서는 이걸 계산해. 근데 물원에서는 그냥 비례한다 수준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직선 도선에서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의 방향이다. 이미 이제 선생님이 물투를 설명을 했으니까 물원하고 물투의 심화 과정 수준으로 얘가 이제 뭐냐면 합성 자기장 얘기가 나와요. 니네들 수능에서는 이걸 구해야 된다. 합성 자기장 문제가 나온다. 이미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내신에서도 꼭 나오죠. 이게 어떤 이거 B도선이고 이거 C도선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수직선이 이렇게 있죠. 그래놓고 여기 지점이 나와. 여기가 P 지점이고 여기가 Q 지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류가 흘러가요. 이쪽으로 I0가 흘러. 아랫방향 2I0가 흘러. 윗방향으로 다시 3I0가 흘러. 자, 이런 상황이래. 그래놓고 P하고 Q에서 합성 자기장을 구하라는 거야. 자, 여기 봐. 재윤이 여기 봐라. 자, 그래서 선생님은 BP에서의 합성 자기장을 구하래. 이 지점에서의 합성 자기장이면 이도선에 의한 거, 이도선에 의한 거, 이도선에 의한 거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B, A도선에 의한 거 더하기 B, B도선에 의한 자기장, B, C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다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지면에 대해서 보통 이제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기준을 잡아요. 나오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기준 잡아요. 이건 문제마다 달라. 주는 문제대로 하면 돼. 안 주면은 우리가 정하면 돼. 정할 때는 들어가는 걸 플러스, 나오는 걸 마이너스로 하면 돼요. 그래서 결과를 분석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 해보자. 자, A도선에 의한 P점에서의 자기장은 어떻게 되니? 잘 봐. 이렇게 되지. 들어가지. 우리 여기 거리를 최근에는 D로 많이 주더라고요. R로 안 주고 D로 많이 줍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 이 K 도입하자. K. 자, 어떻게 된다? D분의 어떻게 된다? I0. 이렇게 되죠. 그런데 들어가는 거니까 들어가면 플러스지. 처음이니까 부호 표시해줄게. 이렇게 된다. 이게 A도선에 의한 P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야. 그리고 방향까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B도선에 의한 건 어떻게 되냐? 아래로 내려가지. 내려가니까 이렇게 되지. 들어가요. 또 들어가. K에 이번엔 D 떨어져 있죠? 얼마야? 2I0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 P점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K에 얼마야? 하나, 둘, 셋. 3D분의 얼마예요? 3I0. 오호호. 얘랑 지워지네. 그래서 합성 자기장은 어떻게 된다? 들어가는 방향의 절대값 크기는 얼마야? K의 D분의 2I0.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거 결과물이 얼마가 나와? 플러스 K의 D분의 2I0.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합성 자기장 문제다. 이거를 할 수 있으면 돼. 집에 가서 뭐 하면 돼? 이것도 구해봐. BQ에 대한 얘기도 구해보세요. BQ도 똑같아요. BA에 의한 거, BB에 의한 거, BC에 의한 거 구하면 되지. A에 의한 거 Q지점이니까 A에 의한 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니까 들어가죠. B에 의한 건 이렇게 해서 나오죠. 얘는 왜 나오죠? 이렇게 되지. 똑같아요. 이거 해보세요. 똑같이 식을 세워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들어가는 걸 플러스, 나오는 걸 마이너스.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 기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내신을 본다 그러면 내신 문제 나오는 문제야. 근데 이 지금 약간 느낌이 물투하고 물원하고 지금 걸려있는 그런 문제야. 자주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이게 직선 도선에서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뭐가 있거니? 원형 도선이 있겠지. 도선의 흐르는 전류에 의한,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무조건 걔는 작은 자석이 형성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면 항상 그 주변에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걔는 작은 자석이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다.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런 거 했다고. 어떤 거 했었니? 이렇게 이런 판때기에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여기에 도선을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연결한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 밑으로 이렇게 뚫어갖고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제 전류를 이렇게 흘리는 거지. 그러면 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갖고 얘가 일로 들어오잖아.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I0가. 그래서 얘네들이 주변에 자기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려고 여기다가 작은 나침반을 놓는 거야. 여기다 작은 나침반을, 귀여운 나침반, 은찬이 같이 귀여운 나침반을 여기다 놓는 거야. 이렇게. 은찬이 귀엽다 그러면 싫어하지. 이렇게 놓는다. 이렇게 놓는다. 그럼 너 뭐라 그래야 돼? 남자답다 그럴까? 여자 같다 그래? 어떤 거였지? 어떤 게? 뭘 나왔어요? 재윤이한테 여자 같다 그러라고? 자, 이게 전류가 이렇게 올라간다.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면 원형으로 돌죠. 이게 나침반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도냐면 이렇게 돕니다. 여기서 원형이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돌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돈다고. 이렇게 돈다고. 이렇게 돈다고. 이렇게 돈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장이 여기는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생기고 얘는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생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된다. 어떻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네.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자기장이 생기더라. 그랬을 때 이렇게 원형이 됐을 때 어떤 점 P점, 여기 P점에서의 자기장은 여기서의 거리가 R 떨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에 BP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R분의 똑같아. I 이렇게 된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더라. 이것도 원형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이렇게 되더라. 원형 도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얘를 갖다가 이퀄로 바꾸면 K 값이 달라진다. 이건 물투에서 이렇게 나오죠. K 프라임 굳이 계산하려면 이제 원형이니까 파이가 하나 등장한다.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외울 필요는 없다. 그냥 노트에 저거만 놓으세요. 저렇게 전류로 인해 생긴 자기장이랑 그냥 원자력으로 인한 자기장이라면 두 자기장이 서로 서로작용을 해요? 하지. 같은 자기장. 그게 전자기력이야.
그걸로 모터를 만드는 거야. 그거 조금 이따 설명할 거야. 그게 되는 거야.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된다. 이게 원형이야. 그럼 이 원형 도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거니? 동그라미가 안 그려져. 뇌가 좌우가 균등해야지 동그라미를 잘 그린다며? 그래요? 그렇다 그러던데. 좌뇌하고 우뇌가 균등해야지 동그라미를 잘 그린대요. 근데 선생님 균등하지 않아 봐. 동그라미 잘 안 그려져. 이렇게 된다. 이게 잘 그리는 거라고? 아니야. 뇌가 균등하지 않아.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센터에 P점이 있다고요. 여기에 R 떨어져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류를 이렇게 흘린다고요. I0라고. 이거 역시 똑같은 식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려볼까? 이렇게 돌잖아. 자, 봐봐. 오른손 올려요. 이렇게 도니까 이 내부는 전부 다 나오는 거야. 또는 이렇게 해도 돼. 각자 계속 이 접선의 방향으로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 이쪽은 계속 나오는 거고 이쪽은 들어가는 거야. 굳이 이걸 그림으로 아까처럼 그린다면 여기는 이렇게. 자, 멀리 가면 방구 냄새가 별로 안 나죠. 가까이 있을 때는 방구 냄새가 많이 나죠. 뭐 이런 느낌이야. 뭐 이렇다고.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X죠. X지. 여기는 어떻게 돼? 점이죠. 그러니까 안쪽은 다 나오는 건데 거리에 따라 조금씩 다른 거야. 원형 도선은. 이게 빽빽이 차여 있겠지. 이런 상황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지점에서의 이 식에 의거한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얘도 마찬가지. 수능식 합성자기장이 나오겠지. 원형 도선에서 합성자기장이 나온다고요. 별거 아니야. 어떤 게 있겠어? 이렇게 있겠지. 별거 아니야. 이렇게 있겠지. 그래갖고 여기 P점이 있는데 여기 R 떨어져 있어. 여기 얼마 떨어져 있어. 여기 2R 떨어져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얼마 흘러? I0가 흘러. 이쪽 반대 방향으로 3I0가 흘러.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지. 그랬을 때 여기에 BP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이게 작은 게 A도선이고 큰 게 B도선이야. 그러면 이 P점에서의 A도선에 의한 자기장하고 B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합성 자기장인 거야.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계산이 되겠니? 우리 그냥 들어가는 거를 플러스로 하기로 했지, 나오는 걸 마이너스로 하기로 했지, 반대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A도선에 의한 건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나오는 거 우리 뭘로 했어? 마이너스 K'의 R분의 I0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들어가는 거지. 플러스 K'의 얼마야? 2R분의 3I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계산 못하니? 통분하면 되죠. 2R분의 I0네.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는 플러스 값이니까 어떻게 되냐? 들어가는 거네. 이거 합성자기장 얼마 나와? 플러스 K'의 2R분의 I0 이렇게 되잖아. 이거 2R분의 2I0니까 짱 하면 I0가 남지. 그래서 이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인 거야. 그리고 절대값은 이만큼인 거야. 이게 합성자기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런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좀 적어보세요. 칠판이 작아가지고.